자, 김관동 부장, 조금 전에 현지 한인회장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이게 참, 덴마크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참 상당히 특이한 행동들이 좀 보였다. 뭐, 설마 정유라 씨가 거기 머물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몇 가지 징후들은 좀 특별한 행동이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 듣고 보니까 아까 좀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는 네. 참 덴마크에서도 이 한국의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주 자세하게 보도되고 네. 정유라가 누구고 최순실이 누구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서 참 이 국가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 이 국제적으로 요즘에 참 어찌 보면 이 우리나라의 이 가치가 디스카운트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아까 새로 들린 이야기는 네. 그 덴마크가 유럽 국가들의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네. 이런 정치와 관련된 거를 다룰 때 비록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엄청난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사람들이지만 네. 근데 혹시 그런 걸 굉장히 송환이 늦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송환이 의외로 그런 거에도 엄격하기 때문에 네. 의외로 덴마크가 빨리 넘길 수도 있다라는 말은 좀 새롭게 들리네요. 전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정유라 씨의 어저께 그 기자들한테 한 얘기도 들으면서 참 모전 여전이라 그럴까? 엄마 딸이 참 닮은 꼴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어떤 점에 닮은 꼴이냐 하면은 서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에고이스트라는 데서 좀 닮은 꼴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둘 다 그 자기의 자식들, 자기 내리사랑, 자기 아들이나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들, 딸을 그렇게 굉장히 챙기는 거 이것도 굉장히 닮은 꼴인데 네. 또 이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 이것도 닮은 네. 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 좀 다를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이 언론 인터뷰에는 정유라 씨가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굉장히 내가 보기에 짜 맞춘 듯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연 한국에 와서 특검 조사 받을 때도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검 조사를 받을 경우는 굉장히 그 폭탄 발언, 예상치도 않은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유라 씨 눈물샘을 건드린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재판 도중에 기자들도 만났을 때 첫 눈물을 흘린 것도 아들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you have a son who's 19 months old? Yeah. His father, does he have any relation to the child at all? And he go home when he was 11 months. Do you have any contact with him today? No. Do you have any other family here in Germany or Denmark? So, Can the nanny take care of him on a longer term? no, I think not. Why not? Because she must go to take her visa in Germany.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폈어요.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 뭐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 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자, 최 변호사, 아마 지금 네. 마지막 대목에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국내에 돌아갈 때 아기만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위치만 되면 바로 들어가겠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해주면 바로 들어가겠다. 이거. 뭐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본인과 상관없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금 그 지명 수배가 됐기 때문에 네.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아시다시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으면은 석방이 되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 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도 젖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구치소에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와 같은 설명을 아마 변호사로부터 다 들었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고 아이가 다른 곳에서 보육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있을 수만 있는 그것을 해준다고 하면은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지금 네네. 그렇게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 들리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실질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만약 발부했을 때는 네. 아이에 대한 그 보육, 양육, 이 부분, 인권, 이런 부분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실질적인 어떤 그 정유라의 형사적인 책임과 연동해서 이 아이가 11살이고 다른 돌봐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 또한 구속 여부를 가릴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네.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는 결국 본인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사실 특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범법자와 협상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아이를 지렛대로 협상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사기법으로 이용할 여지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구속이냐 불구속 그건 아직 단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금 네. 전에 특검부가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자, 정호김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신주평 씨 전 남편이죠.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정유라 씨 육성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자, 신주평 씨를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좀 반응을 한번 저희가 좀 물어봤는데 아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이제 언론과 좀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 본인도 이 마음은 편치는 않겠죠.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너무 젊고요.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뭐 그 모성애, 부성애는 본능적으로 있겠지만 예. 그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그 이제 아이를 그 임신해 갖고 낳고 또 저 아버지 되는 청년은 또 먼저 독일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심리적인 그 내면을 제가 이해할 길은 없지만 네. 굉장히 아마 그 혼란스럽고 또 겁도 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있으면서 네. 그 신주평이라는 사람도 또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거고 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나이로 보나 경제적 능력으로 보나 이 신주평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가라는 그렇죠. 부분도 또 예, 이제 예, 생각하게 예. 되고 중요한 거는 정유라가 이제 국내에 송환돼서 얼마나 유의미한 증언을 하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어떤 훈련을 받았든지 또는 도움을 받았든지 그 얘기만 하지만 지금 말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어떤 심리적 상태라든지 또 아이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볼 때, 네. 이 들어와가지고 그 잘 유도하면 네. 그 상당히 많은 그런 답변과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